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한교육연대라는 곳에 인턴십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발표 준비를 하면서 짧게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왜 인턴십 탐방을 대한교육연대로 갔는지가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금산관대학교에 오고 난 후부터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변했다. 금산관대학교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던 배움과 성장의 욕구도 끄집어내주었고 시도하고 싶은 것들도 잔뜩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 시도하고 싶은 마음의 용기도 넣어주었다. 그렇게 실행한 것들을 통한 실패와 성공의 경험도 맛보았다. 또한 이 나이에 하기는 드물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경험도 하고 여러 멋진 철학들과 가치도 배웠다. 나는 이 모든 것이 금산관대학교와 같은 대한교육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많이 감사한다. 그리고 이 말은 졸업식 때 하고 싶은 말인데 금산관대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행복했다. 내 삶에서 이 학교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좋았다. 근데 나는 벌써 3학년이 되었다. 1학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나는 다시 1학년 때로 돌아가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으로 다시 대안학교 현장으로 돌아오겠다. 왜냐하면 일단 떠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대안학교 현장에서 친구들과 놀고 친구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에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면서 얻을 나의 성장도 기대된다. 또한 지금 내가 하고 있고 했었던 경험들을 다른 친구들도 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다. 좋은 거는 나눠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대한교육이니까 좀 더 커서 내가 보답해야겠다. 그래서 대한교육이 널리 퍼지는데 협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이 얼핏 많이 들어본 대한교육연대로 인턴십 탐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2월 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대한교육연대로 인턴십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대한교육연대는 전국 각지에서 설립된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모여 공동으로 설립한 연대체입니다. 경쟁과 이슈 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대안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연구와 대정보 활동, 인식 전환과 확산을 위한 대시민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핵심 중점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인턴십 탐방을 가서 저의 질문에 인터뷰를 해주신 분은 별칭은 제라드, 무명 권혁 선생님이었습니다. 성미산 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인상 깊은 것만 소개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선생님을 하시면서 얻는 것과 버려야 할 것. 얻는 것은 아이들이 주는 힘이 되게 크다. 상상할 수도 없이 어마어마한 힘을 받는다. 근데 개인 시간을 버려야 한다. 대안교육 쪽은 사생활과 일을 나누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아이들한테 받는 힘이 어떤 건가요? 초등, 중등, 고등 받는 힘이 다른데 저는 초등 위주로 얘기하겠다. 어른들은 이건 이래서 이건 이렇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어떤 맥락들이 있는 반면에 아이들은 감정이 더 있는데 이 감정이 짜증으로 표현될 때도 많지만 그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해 줌으로써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될 때가 크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잘하던 걸 더 잘하거나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못하지만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게 되거나 등 이 모든 종류의 학생들의 발전, 그것을 눈으로 보는 행위가 엄청난 힘이다. 그 친구가 성장할 때 그 옆에 내가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두 번째, 선생님을 하시면서 제일 후회했던 것. 이분은 고집 부린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은 해도 옳아서 고집 부린 게 아니라 내가 교사인데 하고 고집 부린 순간들이 있다. 내 의지로 학생의 의지를 꺾었을 때 그때 제일 상처받는 것 같고 그 상황들이 제일 후회된다. 학생은 학생이고 나는 성인의 교사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학생들은 믿을 사람이 없어진다. 잠깐이라도 어떤 것을 포기한 순간
그런 순간들은 되게 후회되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한번 대안학교 친구들과의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2번 질문에서 하셨고요. 3번 필요한 것은 대안학교라고 규율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교사 생활 후반 때 생각했다. 대안학교에도 안 되는 거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다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사회 나가면 못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를 바꿔야 하는 부분과 학생이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경계를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알려줄 수는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걸 폭력적이지 않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다. 이게 대안학교가 완전 초창기에는 특히 초등 쪽에서는 모든 걸 자유롭게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 되는 일이 있고 하고 싶지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있고 경험해본 것들을 토대로 알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이제 배운 것과 성장한 것. 처음 만난 사람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제 별로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아마 공동체 생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금산관대학교 공동체 말고도 활동하는 공동체가 한 곳 더 있습니다. 이름은 오늘 공동체입니다. 직관기 때마다 전체 모임과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만나는 사람이 확 많아지니까 이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를 것 같고 자신과 대화를 하고 싶은지도 모를 것 같고 어색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은 좀 되어 있으니까 잘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서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미래의 나를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떻게든 잘 살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특정보다는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졸업 후의 계획은 넘어가겠습니다. 인턴십 1 또는 인턴십 2를 한번 가고 싶은데 지금 관심 가는 곳은 대한교육, 대한학교 선생님 말고는 없기 때문에 간다면 초중 대한학교에 보조교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